안녕하세요. 과학멘토입니다. 자, A 공유결합 335번. 공유결합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 골라볼게요. 기억, 비금속 원소 사이에 형성되는 결합 맞죠? 정의가 그러니까. 니은, 결합을 형성할 때 한 원자에서 다른 원자로 전자가 이동하는 건 이온 결합인 거잖아. 공유결합은 전자쌍을 공유하는 거니까 틀린 표현이고. 디귿, 이중결합은 두 원자 사이에 전자쌍을 두 쌍 공유한 게 맞죠? 맞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기읍과 디귿이 답이 되죠? 답은 3번입니다. 336번. 자, 공유결합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걸 찾아봅시다. 1번, 대부분 물에 잘 녹는다. 그렇지 않죠. 거의 다 물에 안 녹아요. 자, 물에 녹는 거는 이런 것들. 수소가 붙은 공유결합 분자들. 염화수소라든가 HF라든가 NH3라든가 이런 것들은 물에 잘 녹아요. 수소가 붙어 있으면 특이한 경우죠. 나머지는 물에 거의 안 녹아. 그래서 틀린 표현이고요. 모두 독립적인 분자로 존재한다. 대부분 분자가 맞긴 한데 공유 결정 같은 것들, 다이아몬드 같은 것들, 탄소가 공유 결합해서 계속 붙어 있죠. 무한히 붙어 있지 않은 식으로. 이렇게 붙어 있는 것들은 분자가 아니죠. 공유 결정은 분자가 아닌 거니까. 그래서 모두란 말이 틀린 거지. 틀린 표현. 자, 액체 상태에서 전기 전도성이 있다 없습니다. 자, 염화수소 같은 경우는 물에 탔을 때 H 플러스랑 Cl 마이너스로 쪼개져서 전기가 통하지만 이걸 액체로 녹이게 되면 그냥 분자로 돌아다닙니다. 특이한 놈들이죠. 그래서 액체 상태에선 전기가 안 통해. 물에 녹으면 수용액에서 전기 통하는 것들이 있다는 거지만, 그지? 액체에선 전기가 안 통한다는 이야기야. 4번. 공유 결정의 녹는 점이 분자 결정보다 높다. 자, 다이아몬드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은 공유 결정이에요. 매우 강한 결합을 하고 있죠. 공유 결합으로 무한히 붙어 있으니까. 다이아몬드만 하더라도 녹는 점이 3000도 육박하는 거니까. 그런데 CO2 분자는 공유결합이죠. 이렇게 공유결합 되어 있는데 CO2 분자 사이에 인력이 매우 약하죠. 이렇게 억지로 붙어 있는 결정을 우리가 분자 결정이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분자 사이 인력이 너무 약하기 때문에 쉽게 떨어지거든. 녹는 점이 매우 낮단 말이야. 그래서 4번은 맞는 표현이죠. 공유 결정이 훨씬 높은 거야, 녹는 점이. 5번. 자, 분자 결정에서 분자 사이의 인력, 이 인력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CO2 분자가 있으면 CO2 분자 사이 인력을 말하는 거야. 인력은 공유 결정에서 원자 사이의 결합력, 이 결합력보다 강할 수가 없죠. 공유 결합이 어마무지 센데. 그지? 틀린 거야. 답은 4번을 체크하시면 됩니다. 337번. 자, 공유결합 물질의 공유 전자쌍수와 비공유 전자쌍수를 우리가 찾아보자. 구조만 그리면 나오죠. 수소부터 한번 그려볼까요? 수소는 이렇게 붙어 있죠. 공유가 한 쌍 있네. 한 쌍. 비공유는 없죠. 빵쌍이 되는 거네. 자, 질소 기체 볼까요? 질소는 3중결합을 하고 있고 여기 한 쌍씩 놀고 있어야 되죠. 비공유가. 공유는 3쌍이 맞고요. 비공유는 2쌍이 나와야 되고. 산소 기체 그려봅시다. 산소는 2중결합을 하고 있어야 되고 전자쌍이 2쌍씩 놀고 있어야 되죠. 총 4쌍이 놀고 있어야 되는 거네. 그래서 공유 2쌍 맞고요. 비공유 4쌍 맞네. 답은 3번이고. 자, 물을 그려보면 H2O, 산소에 수소가 이렇게 꺾여서 붙어 있죠. 여기 비공유가 2쌍이 있어야 되죠. 공유 2쌍 맞고요. 비공유는 4쌍이 아니고 2쌍이 나와야 되고요. 자, 마지막 HCN 보겠습니다. 탄소에 짝대기 3개 질소, 짝대기 1개 수소. 질소가 옥텟을 만족하려면 여기 한 쌍이 놀아야 되네. 그럼 공유는 총 몇 쌍이 있는 거야? 4쌍이 맞고요. 비공유는 한 쌍이 있어야 되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 정도는 다 그릴 수 있잖아, 친구들. 당연히 그래야 되는 게 시험치려면 그래야 되는 게 맞는 거고.
답은 3번 체크하시면 됩니다. 338번 물 분자의 결합이 나와 있죠. 공유결합 구조를 한번 그려봅시다. 산소에 수소가 굽어서 붙어 있고요. 여기 두 쌍이 놀고 있죠. 비공유가 두 쌍 놀고 있는 거 기억하시고, 옳지 않는 거 1번 수소 원자와 산소 원자는 당연히 공유결합하고요. 2번 물 분자 한 개는 수소 원자 2개와 산소 원자 1개로 되어 있죠. 당연하죠. 맞는 표현. 3번 물 분자에서 산소 원자는 당연히 네온과 같은 전자 배치를 하죠. 10개가 됐잖아 깔끔하게. 그 다음에 4번 물 분자에서 수소 원자는 헬륨과 같은 전자 배치를 하죠. 전자가 2개 있잖아. 수소 입장에서는. 그죠? 2개 있는 거니까 맞는 거다. 5번 물 분자에서 수소 원자와 산소 원자는 이중 결합하는 게 아니고 이게 단일 결합이죠. 짝대기 하나잖아. 단일 결합이 2개 있는 거잖아. 그래서 틀렸네. 답은 5번이 틀린 겁니다. 아주 쉬운 문제죠. 339번 그림은 분자 XY2와 ZX2의 결합 모형이야. 바로 찾아보자고. 자, XY2를 보자마자 이게 OF2인지 알 수 있을까요, 친구들? 보겠습니다. 자, 가운데 산소가 있는 건 맞죠? 왜냐면 2개는 직기 아니잖아. 그러면 전자수가 8개니까 산소가 맞고, 마찬가지야. 옆에 붙은 거는 1개는 직기 아니잖아. 그러니까 9개 있으니까 플로린이 맞죠. 그래서 XY2는 OF2란 분자가 되고요. 구조 그리면 산소에 플로린이 이렇게 굽어서 붙어 있고, 여기 두 쌍 놀고 있고, 여기 세 쌍이 놀고 있어야 되죠. 이 정도 그릴 수 있죠. 그 다음에 ZX4는 X2는 바로 보자마자 우리가 CO2라는 걸 바로 알 수 있죠. 여기 이중결합 보이시죠? 그래서 ZX2라는 놈은 CO2 분자가 되지. 구조를 그리면 탄소가 중심에 있고 산소가 이렇게 펼쳐져 있죠. 이중결합으로. 여기 두 쌍씩 놀고 있으면 되겠네. 그쵸? 그러면 결론적으로 X가 O란 원소고 Y가 F란 원소고 Z가 C란 원소가 되는 거잖아. 그러면 기억 X와 Z는 같은 주기 맞죠? 전부 이주기잖아. 그래서 맞는 표현. 니은 자, XY2와 ZX2는 이 두 개 모두 공유결합 맞죠? 전부 다 비금속이잖아. 그 다음에 디귿 자, 공유 전자쌍수를 비교해보자. ZX2는 공유 전자쌍이 좀 4쌍 있죠? 4쌍 있고요. 그 다음에 XY2는 2쌍 있는 거잖아. 2쌍 있네. 그래서 2배가 맞네요. 기역, 니은, 디귿 다 맞습니다. 답은 5번 체크하시면 됩니다. 340번 자, 그림은 물질 ABC, CD AD와 X가 생긴다. 일단 ABC를 찾아야 되겠죠. 찾아봅시다. 자, A는 뭐겠니? 전자 10개죠. 한 개 잃어서. 그래서 Na 플러스 이온이 되겠죠. 일단은 이놈은. 그 다음에 이건 뭐겠습니까? 이건 수소인 건 알겠죠, 친구들? 아이고야. 수소인 건 알겠습니다. 이놈은 플로린이 아니죠. 음이온이잖아. 전자를 한 개 들어와서 만족한 거기 때문에 원래 전자 몇 개 있어야 돼? 8개 있었다. 6개, 최외곽 전자 6개 있는 거 아니야? 그래서 이거는 산소가 되죠. 그렇죠? 전자 한 개 들어와서 만족한 거니까. 그래서 이놈 뭐냐면 OH-라는 이야기지. 그럼 ABC라는 거는 뭐다? NaOH라는 이온 결합 화합물이 되는 거고요. 됐죠? CD는 바로 나오죠. 염화수소 바로 나오죠. 자, 그러면 이게 반응했다는 이야기잖아. 그러면 A와 D가 붙었어. A가 Na 플러스 이온이고 C가 염화이온이니까 이건 소금이네. NaCl이 되고요. 그럼 X는 뭐겠습니까? C를 빼고 Na 빼면 남는 게 OH랑 H가 남잖아. 그럼 X는 물이죠. 워터, H2 이렇게 되는 거야. 자, 그러면 X에 대한 이야기거든. 물에 대한 이야기를 하라는 이야기지. 공유결합 맞고 당연히 중심 원자 옥텟은 만족하죠.
그 다음에 구조를 그리면 이렇게 굽어서 수소가 붙어 있잖아. 비공유가 두 쌍이 있는 거 아니야? 그러면 비공유 두 쌍이고 두 쌍, 공유도 두 쌍이네. 두 쌍. 그럼 B가 1이 나와야 되겠네. 틀렸습니다. 그래서 기읍과 니은만 답이 되죠. 답은 3번 체크하시면 됩니다. 341번. 자, 표는 분자 가와 하나의 구성 원자수가 나와 있고요. 전부 다 옥텟을 만족하고, 자, 그림을 좀 그려봐야 되거든요.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거는 탄소 원자는 14족이니까 네 군데 이렇게 가지가 나와야 됩니다. 질소는 15족이라서 세 군데 가지가 나와야 되고 한 쌍이 놀아야 되고요. 자, 플로린은 할로젠 원소이기 때문에 가지가 한 개만 나와야 되고 비공유가 세 쌍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가 되죠. 자, 그러면 가는 CNF 조합이잖아. 맞죠? 그러면 가운데 반드시 탄소가 들어가야 되지. 질소가 이렇게 붙어 있고, 그 다음에 여기 플로린 붙으면 되죠. 이 순서는 상관없고요. 가운데 탄소가 반드시 들어가야 결합이 만들어지는 거야. 여기 한 쌍 놀고, 여기 세 쌍 놀면 분자가 그려졌죠. 이거죠. 그 다음에 나는 C 두 개, F 두 개잖아. 그러면 C2, F2를 그려보면 되죠. 한번 그려봅시다. 자, 이 가지수, 다리수라 그러는데 가지수를 맞추게 되면 C와 C가 삼중 결합을 하게 되고 여기 플로린 양쪽에 배치하게 되면 깔끔하게 결합이 되죠. 그러면 여기 세 쌍 놀고 여기도 비공유가 세 쌍 놀면 깔끔하게 정리가 되죠. 이 분자 모형이네요. 그러면 문제를 풀자고요. 기억. 가의 중심 원자는 질소가 아니고 탄소잖아. 그래 틀렸다. 탄소가 돼야 돼. 니은. 가와 나에는 모두 삼중결합 있죠. 삼중결합 보이시죠? 삼중 보이시죠? 맞습니다. 디귿. 공유 전자쌍은 보시게 되면 나는 한 쌍, 세 쌍, 두 쌍, 총 5쌍이 있는 거고요. 가는 한 쌍, 세 쌍, 총 4쌍이 있는 거잖아. 그래서 나가 가보다 큰 게 맞네. 그러니까 니은과 디귿만 답을 체크하셔야 되겠네. 답은 4번입니다. 어렵지 않죠? 342번. 그림은 이주기 원자 A와 D의 원자과 전자수가 나와 있습니다. 원자과 전자수. 그럼 A는 원자과 전자수 4개 14족이라는 이야기잖아. 탄소가 되고요. B는 15족 질소, C는 16족 산소, D는 17족 플로린. 됐죠? 문제 풉시다. 자, AC2라는 거는 CO2라는 이야기죠. CO2는 당연히 옥텟을 만족하고요. 그 다음에 B2는 N2라는 이야기고, 이게 B2라는 이야기고, D2는 O2라는 이야기야. D2는 O2라는 이야기죠. 아, O2가 아니고 F2라는 이야기죠. 자, N2는 삼중결합하잖아. F2는 단일 결합만 하거든. 당연히 공유 전자쌍이 훨씬 많죠. 세 쌍 한 쌍이니까 맞는 표현이고. 자, 그 다음 디귿. A2D4. 그러니까 A2D4 분자는 C2F4라는 거니까 한번 그려보자고. C 이중결합 탄소가 들어가야 되고 F가 4개 있으면 양쪽에 2개씩 붙어 있으면 되는 거지. 이러면 다 맞는 거잖아. 가지수가, 다리수가. 그러니까 비공유가 여기 한 쌍, 세 쌍 있고 여기도 세 쌍 있고 여기도 세 쌍 있고 여기도 세 쌍이 있어야 되는 거네. 그러면 공유 전자쌍은 몇 쌍이야? 한 쌍, 두 쌍, 네 쌍, 다섯, 여섯 쌍이지. 6쌍이고 비공유는 3쌍씩 총 4개 있으니까 12쌍이 있는 거네. 3분의 1배가 아니고 2분의 1배잖아. 틀렸네. 2분의 1배 나와야 된다. 틀렸다. 그래서 기읍과 니은만 답이 되겠죠. 답은 3번입니다. 343번. 자, 그림은 수소 분자가 생길 때 원자 핵 거리에 따른 에너지 변화죠. 자, 마찬가지죠. 에너지가 제일 낮은 지점에서 여기서 결합을 만드는 거지. 에너지가 제일 낮은 게 안정한 거니까. 그러니까 그림을 그리자면 수소 원자와
수소 원자가 이렇게 결합을 하고 있는데, 아유, 다시 그렇게. 잘 그려야 되지. 수소 원자와 수소 원자가 크게 다르지? 그래도 중요한 건 아니니까 결합이 되고 있는데, 여기서 이 사이 거리가 얼마라고? R0라는 이야기죠. 결합거리. 자, 그러면 기억 A점에서 공유 결합이 생기는 게 아니고 당연히 B점에 생기는 거지. 에너지가 제일 낮은 점이 안정한 거니까. 니은 원자핵 사이 거리가 R0일 때 에너지가 가장 낮죠. 밑에 있잖아. 틀렸다. 그럼 이 점은 어떤 점이야? 에너지가 가장 낮은 점이기도 하지만 힘은 균형을 잡았죠. 평형이지. 그러니까 인력하고 반발력은 같은 점이에요. 맞죠? 힘의 균형점인 거지. 화학은 힘을 다루는 게 아니고 에너지를 다루는 학문이기 때문에 힘은 물리에 다루다 보니 힘을 다루지 않지 여기서는. 디귿 원자핵 사이 거리가 R0보다 짧 때 여기 있다는 거잖아. 여기 있으면 당연히 가깝잖아. 반발력이 훨씬 우세하지. 수소 같은 경우는 전자가 없잖아. 전자가 공유하고 나는 비해요. 그래서 원자핵 사이의 반발력 때문에 반발력이 우수한 거야. 그래서 디귿만 답이 되죠. 답은 2번입니다. 344번. 자, 수소 분자가 생길 때 똑같은 문제가 되죠. 앞에 거랑. 다시 한번 그려볼까. 자, 분자가 만들어지죠. 수소 원자와 수소 원자. 이 사이 거리가 바로 얼마라고? R0라고. R0 아니구나. 74라고. 74 피코미터죠. 74라고 나와 있죠. 일단은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수소 분자의 결합끼리 74 맞고요. 수소의 결합 에너지는 당연히 결합하면서 에너지 얼마나 나갔지? 결합하면서 에너지가 436이 밖으로 나갔다는 이야기죠. 킬로줄이. 그럼 이걸 끊으려면 당연히 에너지를 넣어야지. 얼마를? 436을. 이걸 우리가 결합 에너지를 하죠. 맞습니다. 양수가 나와야 돼. 맞는 표현. 자, A와 C 중 반발력이 인력보다 우세한 건 앞쪽이잖아. A점은 인력이 우세한 거야. C점이 반발력이 우세한 거잖아. 그래서 틀렸다. 기울과 니은만 답이 되죠. 답은 2번입니다. 345번. 자, 그림은 분자 A2와 B2가 생길 때 원자핵 사이의 거리에 따른 에너지 변화. 자, A2와 B2는 전부 다 공유결합 물질이며 단일 결합만 존재한다. 뭘 봐야 되죠, 친구들? 이 결합 거리를 봐야 되죠. A2 분자는 결합 거리가 짧죠. 이 거리가. B2는 결합 거리가 길죠. 일단 이거 볼게요. 그럼 A2 분자는 A 원자 두 개가 이렇게 공유 결합을 하고 있을 건데, 이 거리가 결합 거리죠. 자, B2를 보면 거리가 훨씬 멀잖아. 그럼 좀 큰 원이죠. 큰 원자지. 뭐 이렇게 두 개가 붙어 있겠죠. 이 거리가 훨씬 멀죠. 이 결합 거리. 이걸 RA라 그러면 이건 RB라 그럴게. 그래서 A2보다 B2가 결합끼리 훨씬 커. 우리는 뭘 찾아야 되냐면 A2가 큰 걸 찾으라고. 그래서 결합끼리는 B2가 큰 거잖아. 됐죠? 그러니까 구성원자 반지름도 당연히 누가 커야 돼? B2가 커야 되잖아. 뭐니까 반지름 큰 거 아니야? 그럼 결합 에너지는 뭘 봐야 돼? 이걸 봐야 되죠. 결합 에너지는 누가 더 세게 붙어 있냐? 누가 더 안정하냐고. A가 훨씬 깊죠. 에너지가. B는 얕잖아. 그러니까 A가 훨씬 세게 붙어 있다는 이야기야. 결합 에너지가 A가 훨씬 크고요. 그 다음에 공유결합 세기도 큰 거지. 2번만 체크하시면 됩니다. 답은 2번입니다. 346번. 표는 분자 가와 라의 분자식과 공유결합 길이가 나와 있고, X와 Z는 원자과 전자수 같아. 그러니까 같은 족이라는 이야기지. 근데 우리가 바로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이놈 보면 알 수 있죠. HX다. X가 무조건 뭐다? 17족 할로젠 원성을 알 수가 있는 거야. 그래서 X2, Y2, Z2는 할로젠화 분자가 된 거지. 근데 결합 길이가 갈수록 커지잖아. 그러면 17족 원소가 있는데 X가 제일 위에, 그 다음에 Y, 그 다음에 Z 순으로 있는 거야.
순서가 왜 결합거리가 길어지니까 반지름이 크다는 이야기잖아. 그래서 원자 번호는 누가 제일 커야 돼? Z가 제일 커야 돼. 순서가 틀렸죠? 반대로 돼야 되겠네. 자, 그러면 세 개 중에 공유결합 누가 제일 세야 돼? 거리가 가까워야 제일 센 거니까 가가 제일 센 게 맞아. 거리가 가까워야 센 거야. 가까워 세 개 붙어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디귿. 자, HZ의 결합거리는 당연히 HX가 128이었잖아. 훨씬 길어야지. Z가 더 큰 원자인데. 그래서 맞는 표현이네. 그래서 니은과 디귿을 체크하면 되겠죠. 답은 4번입니다. 347번. 다음 그림은 탄소로 이루어진 두 가지 물질. 보자마자 바로 알 수 있죠. 가가 흑연이고요. 그래파이트 흑연이고, 나가 다이아몬드죠. 둘 다 탄소로만 되어 있습니다. 이걸 우리가 동소체라 그러지. 중요한 건 아니고. 자, 우리가 공통점을 찾아야 되잖아. 그러면 탄소로 되어 있으면 태우잖아. 무조건 CO2 나오죠. 맞습니다. 그 다음에 고체 상태에서 전기 전도가 되는 건 흑연만 통하죠. 자연계에서 고체에 전기 통하는 건 금속 말고 유일하게 금속이 아닌 것 중에 흑연밖에 없어. 왜 그러냐면 이 판과 판 사이의 전자가 막 돌아다닌다고. 이 사이를 왔다 갔다 왔다리 와리가리 그지. 그게 마치 금속의 자유전자처럼 전기를 통하게 하는 원인이 되는 거지. 그지? 그래서 공통점 아니란 이야기죠. 다이아몬드 안 통하니까 전기를. 그 다음에 탄소 원자 한 개와 결합하는 탄소 원자는, 자, 다이아몬드는 그치? 한 개 기준에 네 군데 결합을 하잖아. 그러면 네 군데 결합을 해. 근데 그 흑연은 세 군데밖에 전자를 결합 못하죠. 원자를. 탄소 원자끼리. 그러니까 세 군데밖에 못하는 거야. 그 전자가 남아도니까 밑에 사이에 왔다 갔다 하는 거 아니겠니? 그래서 틀렸지. 그래서 기억만 답이 돼. 답은 1번입니다. 348번. 자, 그림은 세 가지 고체 물질이 나와 있죠. 한번 써볼까요? 가가 다이아몬드, 나가 흑연, 뭐 다가 이산화탄소죠. 그지? 전부 다 공유결합 하는데 가와 나는 어떤 결정이야? 공유결정이라고 하죠. 공유결합이 거대해진 결정이고, 다는 이게 분자로 돌아다니잖아. 분자라는 거는 독립적으로 돌아다니는 원자들의 집단을 말하는 거거든. 그럼 분자끼리 힘이 별로 없어. 근데 억지로 붙어있긴 하거든. 이걸 우리가 뭐라 그래? 분자 결정이라고 하는 것이야. 그럼 우리가 옳지 않는 걸 찾는 거잖아. 1번 가와 다는 모두 공유결합 맞지. 근데 2번은 틀렸지. 모두 입자가 분자는 아니지. 가와 나는 분자가 아니고 다만 분자인 거잖아. 틀린 거고. 3번 가와 다 중 고체 상태에서 전기 전도성 있는 건 하나밖에 없죠. 흑연만 전기 통하지. 틀린 거야. 한 가지밖에 없다고. 4번 1g에 포함된 원자수, 당연히 가하고 나하고는 똑같이 들어있지. 탄소로만 되어 있으니까 1g이면 똑같은 양이 들어있는 거야. 맞는 거고요. 높는 점은 가가 다보다 훨씬 높죠. 다이아나 흑연은 거의 3000도 육박한다고. 근데 분자 결정 힘이 거의 없거든, 인력이. 그러니까 기체 상태로 존재하잖아. 너무 낮아도 높은 점이. 그지? 그래서 맞는 거고. 그 다음에 분자 결정은 우리가 이 힘이 너무 작아서, 인력이 너무 작아서 잘 떨어져 나가. 우리가 이거 뭐라 그래? 승화성 물질이라고 그래. 승화한다 그러지. 그러니까 분자 결정은 승화를 잘한다고. 인력이 너무 약하단 말이야. 얘들이 억지로 붙어 있는 거야. 그냥 꾸역꾸역. 그죠? 맞는 표현이네. 그러니까 틀린 거는 2번과 3번을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B. 금속 결합. 자, 그림은 3주기 원소 A의 화학적 모형인 거야. 뭘 보고 우리가 판단하실 거냐면 이 전자 있죠. 전자가 움직였지 마음대로. 이 전자를 뭐라 그래? 자유전자라고 하는 거예요. 자, 반드시 자유를 꼭 써야 돼. 자유를 안 쓰면 그냥 틀리는 거야. 금속은 자유전자와 누구의 결합인 거야? 이게 금속의 양이온이죠. 금속 양이온과
자유전자의 인력인 거야. 전기력이지. 그래서 기역은 맞는 표현. 기역은 아니죠. 기역은 금속 양이온인 거야. 니은이 자유전자고. 니은. 자, A에 전압을 걸어주면 니은은 자유전자잖아. 전자는 음을 띠잖아. 당연히 양극으로 가야지. 그래서 틀렸고요. 단위 금속은 열 잘 통하죠. 당연한 겁니다. 금속은 열 잘 통해. 광택이나 다 뭐 때문에? 자유전자 때문에. 디귿만 답이 돼요. 답은 2번입니다. 350번. 자, 그림 가는 X 고체 뭐겠니? 금속이죠. 당연히 금속이죠. X는. 왜 금속이냐면 전자가 움직이잖아. 나와서. 이게 자유전자니까. 그래서 B가 자유전자고요. B가 자유전자. A가 금속의 양이온 플러스 이온이라는 이야기지. 그치? 그럼 이제 옳지 않은 거 찾아볼게. X 광택 띠죠. 금속은 전부 다 광택 띱니다. 광택이. 왜? 자유전자가 빛을 반사하거든. 그래서 맞는 표현이고. A는 양이온이고 B는 음이온이다. B가 음이온이 아니지. 자유전자야. 틀렸다. 자, 3번 X의 전기 전도성은 가로 설명할 수 있죠. 전압을 걸어주면 움직이잖아. 지금 자유전자가. 맞는 표현이고. 자, 외부에서 X에 힘을 가하면 B가 이동해서 나와 같이 펴지죠. 금속은 깨지지 않지. 거의 무한히 펴지지. 거의. 왜냐면 전자가 움직이면서 붙여주거든. 본드처럼 막. 펴짐성이 좋다는 이야기잖아. 맞는 표현. 5번 대부분의 금속의 특성은 당연히 자유전자 때문에 나타납니다. 맞는 표현이야? 2번이 틀렸죠. 자, 351번. 그림은 3주기 원소 금속 AB의 모형이고요. 다 금속인 거 다 알 것 같고요. 현재 니은은 자유전자. 기역은 금속의 양이온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기역과 니은 사이는 당연히 정전기적 인력 작용하고요. 전기로 붙어있기 때문에. 자, 금속을 가열하잖아. 자유전자 때문에 열이 전달되죠. 또 많습니다. 무조건 자유전자 때문에. 그럼 디귿 볼게. 노는 점이 누가 더 크냐는 거잖아. 어차피 전기력이거든. 전기력은 거리 제곱에 분비례하고 두 전하량 크기의 곱에 비례하거든. 그럼 전하량이 금속 B가 2 플러스잖아. 금속 B가 전하량이 크기 때문에 거리는 같은 3주기에서 비슷하다 보고 전하량이 금속 B가 크기 때문에 금속 B가 훨씬 결합이 세다 보는 거지. 그래서 노는 점이 누가 높아야 돼? 금속 B가 높아야 돼. 그래서 틀린 거지. 기역과 니은을 체크하면 답이 되겠죠. 답은 3번입니다. 다들 수고하셨습니다.